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십니까? 나는 왜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만약 이 생각이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이미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들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뒤처진 느낌이 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회사에서는 같은 일을 해도 왜 나만 부족해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 하루를 돌아보면 분명히 바쁘게 살았는데 남은 건 후회뿐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밤에 누우면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심리학과 뇌과학 관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의지로는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원래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나는 뭘 해도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복될수록 점점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를 보고 성격을 규정합니다. 계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의지가 약하다고 말합니다. 성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접근 방식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성격의 원인이 아니라 뇌 상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위협을 감지하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뇌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이미 뇌의 깊은 곳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내려진 뒤에는 의지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다그칩니다. 이 질문을 반복할수록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상태라고. 나는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위험 요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성격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뇌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생존 모드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자책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재훈련이 필요한 상태일 뿐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격이 굳었다고 느껴져도 뇌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 특성을 우리는 뇌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가소성이란 반복되는 경험과 자극에 따라 신경회로가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지금의 당신 상태는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반복해온 뇌 사용 패턴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과 의지가 약한 사람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회로를 얼마나 자주 사용해 왔는가입니다. 실패를 곧바로 자기 비난으로 연결하는 회로를 많이 쓴 사람은 그 회로가 매우 두꺼워져 있습니다. 반대로 과정에 집중하는 회로를 자주 사용한 사람은 그 회로가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3주 정도 반복하면 뇌의 반응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약 3개월이 지나면 행동 패턴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100일이 지나면 사람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인생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뇌는 급격한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작고 안전한 변화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반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이전과는 다른 정보를 입력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입력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핵심 장치는 뇌 속의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본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생존입니다. 원시 시대의 인간에게 편도체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풀숲에서 소리가 나면 곧바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판단이 빠를수록 생존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편도체가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비교입니다. 평가입니다. 실패의 기억입니다. 타인의 시선입니다. 편도체는 이 모든 것을 실제 생존 위협처럼 처리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괜히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금 이 상태로는 위험하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이 상태를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보다 편도체가 먼저 작동해 모든 결정을 가로채는 상태입니다. 이때 사람은 게을러진 것이 아닙니다. 뇌가 생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행동하지 못하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알겠는데 그래도 마음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뇌의 작동 순서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의지는 뇌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작동합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이미 자동 시스템이 결정을 내립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시선이 움츠러드는 과정은 모두 의식 이전에 일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스스로에게 해보자고 말해도 뇌는 듣지 않습니다. 이미 위험 판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땀이 나는 것을 의지로 멈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 박동을 의지로 조절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로 버티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지칩니다. 뇌는 계속 경보를 울리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 완전히 방전되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의지를 단련하려 하지 말고 뇌의 경보를 먼저 낮춰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 단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불안과 무기력은 당장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뇌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몸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도체는 말보다 신체 신호를 훨씬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논리보다 몸의 상태를 먼저 보고 안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신체를 통해 뇌의 경보를 낮추는 우회 루트입니다. 이 방법은 짧고 단순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루틴은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턱의 힘을 의도적으로 풉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상태는 뇌에게 위협 신호를 보내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턱을 살짝 내리고 입안에 공간을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시선을 위로 올립니다. 고개를 젖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동자만 천천히 위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시선이 위로 향하면 뇌는 도망이나 회피가 아니라 탐색 상태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호흡을 길게 만듭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깊이가 아니라 길이입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행위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편도체의 흥분을 빠르게 낮춥니다. 이 루틴을 왜 상상 실험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눈앞에 실제 호랑이가 있다면 우리는 숨을 길게 쉬고 시선을 위로 둘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지금은 안전하다는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뇌는 이전보다 빠르게 진정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즉각성입니다.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욕이 올라오기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하거나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이 루틴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효과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순간 다시 전전두피질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냥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루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뇌를 안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내려가야 다음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이 단계를 반복할수록 당신의 뇌는 이전보다 훨씬 덜 과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즉시 처방이 뇌의 경보를 낮추는 역할이라면 2단계는 뇌의 기본 구조 자체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뇌는 근육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주 쓰는 회로는 두꺼워지고 쓰지 않는 회로는 점점 약해집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반복해온 것은 자기 비난 회로였습니다. 실패하거나 지연될 때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동으로 꺼내왔습니다. 이 회로가 강해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반복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다른 회로를 키워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수용, 연민, 감사, 과정 집중, 자기 신뢰, 작은 완료, 반복입니다. 이 키워드들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요소들입니다. 훈련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5분과 저녁 5분으로 나눕니다. 아침에는 오늘의 기준을 낮게 설정합니다. 오늘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은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일 하나 보내기, 문서 한 줄 쓰기, 산책 5분도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오늘의 결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완료한 사실만 기록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냈다는 사실만 남깁니다. 이 기록은 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편도체는 점점 조용해지고 전전두피질의 통제력이 강화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훈련을 반복한 집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편도체 활성도가 감소하고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이고 감정은 뒤따라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자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느끼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비교 중독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성과, 속도, 위치, 인정, 반응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 비교는 대부분 위를 향합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만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항상 자신을 부족한 위치에 놓습니다. 문제는 비교가 동기부여를 만든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비교는 동기가 아니라 위협 신호를 만듭니다. 편도체는 타인의 성공을 나의 생존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할수록 행동은 줄어들고 회피는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감은 쌓이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비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준을 남에서 나로 돌려야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합니다.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시도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정받아야만 행동할 수 있는 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반응이 없을 때 바로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체 태도는 자기 존중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방종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안정된 뇌만이 지속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교를 끊겠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지금 나는 나의 기준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됩니다. 이 인식만으로도 뇌의 자동 반응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 중독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느껴왔던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열된 생존 뇌와 잘못 강화된 회로 때문이었습니다. 의지로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도 명확합니다. 뇌의 자동 시스템이 먼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 역시 분명합니다. 몸을 통해 뇌를 진정시키고 작은 행동을 반복해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라는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안하거나 자책이 시작될 때 30초 루틴을 즉시 실행합니다. 턱을 풀고 시선을 올리고 호흡을 길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루 하나의 완료 기준을 세우고 반드시 끝냅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해낸 것 1가지만 기록합니다. 잘했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바로 시작할 행동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오늘이 기준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여 왔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뇌를 적으로 두지 말고 훈련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